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니콜라 주가가 창업자의 사임 소식으로 20%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는데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게임과 인터넷주들 오늘 시장 탓도 있겠지만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술주들의 상황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니콜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 많이 빠졌고 사기 의혹 혐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지만 지나고 보면 예전에 테슬라도 사기 의혹이 있었고요. 있었어요. 예, 네.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건실한 엄청나죠. 기업이 되어 네.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셀트리온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서정진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실체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니콜라 이슈로 만약에 기술주들이 어제 니콜라가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회장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빠졌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술주들이 빠졌어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기술주들은 반등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아직은 주도주로서의 면면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펀드 내에서 리밸런싱들이 좀 일어나면서 가치주랑 성장주를 같이 담는 펀드 같은 경우는 5대5 담았는데 만약에 가치주는 안 올라가고 성장주만 올라갔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졌겠죠. 예. 그럼 다시 7대3 이렇게 바뀌면 또 다시 리밸런싱을 하면 기술주를 좀 팔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돼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개별 이슈로 좀 주식 분할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한 좀 하락, 단기적인 이슈로 올랐다가 좀 빠졌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기술주 조정에 보면은 이제 국내 주로 언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택 관련주들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횡보를 하면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당분간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거죠. 주로 이제 주가는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선반영해서 빨리 올라가지만 사실은 실적이 따라오는 데는 발표되는 데는 3개월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에 이제 기업 실적을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내 이제 관련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는 나와 있지만 진짜 가이던스가 따라서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는 이미 또 약간 좀 상향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예측들이 지금 더 많아져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서 그것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가이던스 대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는 다시 한번 다시 리레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실적이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10월 중순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추석 국면이 지나고 그다음 미국 대선 토론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좀 주식을 사려고 하는 대기 매물들이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요즘 미국 기술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서 언택트 수혜주들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단 3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는데 워낙에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그래서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그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그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10월 중순쯤은 접어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언택트 수혜주들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 입성한 26개 상장사 가운데 20곳의 종가가 상장 첫날보다 그 시초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입성 첫날 시초가를 웃도는 곳은 단 6곳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시초가 대비 하락한 종목의 평균 낙폭도 마이너스 1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상장되고 나서 열기가 또 급격하게 식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근데 사실 솔직히 보면 몇 종목 빼고는 상장하고 그렇게 좋은 종목이 별로 없었죠. 네. 예, 최근 보면.
그래서 가장 대장이었던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결국에는 뭐 따상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뭐 따상 이후에도 또 상한가를 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SK 바이오팜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뭐 애널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주가가 저렴하게 상장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때는 조금 과하게 애널들의 보고 그 기준보다는 좀 높게 뭐 사실은 그 적정 가치에 상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더 과열됐다가 지금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뭐 사실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가격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많은 유동성, 이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예. 예, 일반 펀드 보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모주를 이제 청약해서 얼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뭐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경쟁률이 높아지고 사실은 받는 건 생각보다 많이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최근 뭐 중소형주들이 상장을 할 때 이런 분위기 이제 시장이 좋은 분위기에 상장을 할 때 보면 공모가를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자금 조달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좀 뭐 기업의 가치보다는 조금 공모가를 좀 고평가해서 내놓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약간 좀 최근에 이제 좀 조정 국면이라든지 좀 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신규 최근에 이제 뭐 한 2주 안에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장 뭐 공모가보다도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상장 첫날이 거의 대부분 고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공모주를 투자하시는 거는 그리고 이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그날 파시면 되는데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공모한 지 얼마 안 된, 상장한 지 IPO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좀 보류하시는 게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단기간 안에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겠고 공모주를 청약을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굳이 상장 첫날, 뭐 이틀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대규모 자사주 처분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어제 장마감 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128만 9,550주를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신풍제약이 보유한 전체 자사주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오늘장 신풍제약은 10%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진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전반이? 네, 그 신풍제약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식이 계속 가서 사실은 뭐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욕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일단은 신풍제약은 이제 이게 하나의 뭐 왜 올랐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피라맥스라는 그 약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시총이 한 10조까지 돌파했다. 지금도 뭐 네. 8조대 후반 오늘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한 20% 넘게 빠졌죠. 근데 사실은 뭐 각종 지수에 또 편입이 됐습니다. 시총이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사실 버는 거에 비하면 한미약품의 100분의 1도 못 버는데 한미약품보다 주가가 더 비싸다는 건 좀 약간 좀 이상한 말이 거죠. 안 되는? 그러면 네. 피라맥스라는 게 그럼 굉장히 이슈가 됐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국제적인 뉴스에서 피라맥스를 약으로 쓴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지수 편입 효과라든지 외국계 매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1차 상승을 크게 했을 때는 사실은 매수 주체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제 조금 보면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은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매도의 신호? 예. 예, 자사주를 매각하고 아니면 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회사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탐방을 가서 물어봐도 사실은 쓸 게 없다, 보고서를. 그래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여전히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록딜 방식으로 16만 2천 원 이 정도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일단 뭐 이것들은 좀 하락의 신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나친 고평가 주식으로 좀 보고 있고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익권이실 텐데 매각을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편입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보류를 하시는 게 맞다. 당분간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3월 25일부터 한 26일 정도부터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격이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계속 이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을 넘게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 주식이 이런 기업이 이렇게 갔다라는 건 거의 갈 때까지 다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연중 차트로 보니까 200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정말로 지나친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사주 처분한 것으로 봤을 때는 매도의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하고 보유하신 분들도 빠른 정리가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주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새빨간 이슈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